네, 여러분 4주차 4강의 세 번째 동영상입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1, 2, 3의 동영상에서 앞에 이거는 이제 시각에 관련된 거를 하면서 빛에 대해서 했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컬러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컬러에 대한 걸 할 건데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차이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1, 2에 대해서는 건축물 외부에 대한 걸 주로 이야기했다면 이 세 번째는 내부에 대한 인테리어라고 구분 지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공간의 내부에서 쓰이는 색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내부에 들어가는 색을 보면 크게는 내부의 마감 재료에 의한 색상하고 그 다음에는 조명에 의한 색 변화가 있습니다. 조명은 우리 앞에서 라이트 빛에 대해서 조금 봤는데요. 그때는 빛이 이제 자연하고 인공으로 나눠졌잖아요. 자연 채광, 그다음에 인공 조명인데 앞에 1에서는 저희가 주로 건물 외부에 대한 걸 이야기했었고요. 내부 조명에 대한 거는 여기 1에 3 컬러 부분의 내부 인테리어에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마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희 내부 마감은 이렇게 구성이 천정, 벽이 있고 바닥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정의 재료가 어떤 게 있고 그거의 색상은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벽의 재료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건축에서의 컬러, 색은 재료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여서 재료하고 색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벽의 재료, 그거의 색상, 천장, 벽의 재료와 색상, 그리고 바닥의 재료와 색상, 이렇게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공간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천장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천장 마감은 보입니다. 보이는 게 마감이라 그랬죠. 제가 사람한테 인체의 건물을 비교하면은 마감재는 피부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마감재를 부착시키기 위한 기술적인 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로 구분해서 천장재를 붙이는 공법,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자재와 마감재의 종류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게 텍스냐, 이거 보통 사무실이나 저희 학교 강실 같은데 붙어있는 마감재가 텍스우드죠. 보이는 부분이 금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류에 어디가 있을까요? 준외부 공간인 내부와 외부를 잇는 어떤 캐노피 하부라던가 주차장의 필로티 주차장의 상부라던가 이런 데 보면 금속판이 위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금속류의 천정재고요. 종이요. 우리 천정 도배를 했을 때 붙이는 게 천정지죠. 그 외에 구조체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도색, 페인트 칠을 해서 그대로 구조체에다가 각종 페인트의 종류도 여러 가지죠. 도색을 해서 마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천정 마감재 종류입니다. 이런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왜냐면 천장이 이렇게 천장이 있으면 여러분이 보이는 거 이렇게 사람을 그릴게요. 바닥이고요.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는 천장 마감재입니다. 근데 이게 요 위에 구조체에 뭔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매달아야 된다고요. 해닝해야 돼요. 이 방법, 이 잡아주는 게 뭐냐가 이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천정 틀이라고 하죠. 대한민국에 쓰는 천정 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거의 다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천정 틀을 경량 철골로 할 건지, 경량이라는 건 가벼운 중량, 가벼운 무게를 말하는 거죠. 철거울은 말 그대로 철제로 골조를 짠다. 철골이고, 천정 틀은 천정대를 붙잡기 위한 틀이다 라는 이야기죠. 경량 철골 천정 틀이 있고, 얘는 당연히 재질이 철제겠죠. 철제.
목재는 말 그대로 이 틀을 목재로 짠 거를 이야기합니다. 구조 노출 마감은 요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별도의 제 스스로 치장 꾸며서 도색을 마감하는 거여서 별도의 틀이 없습니다. 그냥 구조체를 노출해서 마감을 해버립니다. 요게 이렇게 한 세트죠. 자, 세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빨간색을 좀 지워볼게요. 더 복잡해지니까 요걸 지우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재하고 마감재를 붙잡는 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펜색을 바꾸고, 경량 천정 틀, 거꾸로 말하면 텍스, 우리 교실에 있는 텍스, 석고보드 같은 거죠. 석고보드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앞면, 이런 걸로 만든 텍스류를 붙잡기 위해서는 주로 경량 철골이 들어갑니다. 금속도 이것도 철제하고 가깝기 때문에 철골 천정 툴로 마감을 합니다. 목재 같은 경우에는 요새 많이 쓰지 않고요. 소규모 주택 같은데 목재로 틀을 짭니다. 목수 아저씨들이 바로 짜버리죠.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종이, 천정지를 붙일 때 소규모 주택에서 목재를 씁니다. 그리고 얘네는 그냥 노출 마감이고, 그 노출 상태를 예쁘게 칠해서 스스로 잼을 그 물건에다가 예쁘게 치장을 색을 칠해서 마감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칼라를 볼까요? 자, 구글에서 경량철골 천정제 이미지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잘 보시죠? 보여주시죠? 요거 이런 게 경량철골 천정틀 설치고 요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업하는 먹컵이라는 실 7층에 있죠. 거기에 보시면 천정틀을 노출시켜 놓았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천정 텍스, 경량철골 천정틀에 주로 붙여지는 텍스의 종류입니다. 다양하게 많습니다. 우리 학교에 붙어있는 이런 거죠.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저렴한 방식. 이런 게 텍스입니다. 뭐 아미텍스, 마이톤 이런 것들은 상품명이고요. 이런 텍스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천정제입니다. 저희가 지금 칼라를 하고 있잖아요. 칼라 보십시오. 크게 차이 없습니다. 약간의 질감, 그 정도의 차이고, 보시게 되면 이 올록볼록한 재질을 조금 달리 하는 거고, 천정은 하얀색, 밝은 색이 메인입니다. 목재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재 천정 틀을 보시면 요 보이시나요? 달대바지, 달대, 우물천정이 아파트나 주택에서 목수가 들어가서 일괄로 같이 해버리는 경우입니다. 목수 인건비, 목수품에서 이걸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죠. 별도의 경량철골 천정틀을 사서 그 인부를 또 들어가고 공정을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을 때 이렇게 써버리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목재판을 밑에 다는 거고요. 뭐 이거 석고보드를 달기도 합니다. 이렇게 달고 그 위에다가 종이를 붙이죠. 아시다시피 종이는 뭐 컬러는 다양하게 천정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디자인을 좀 보기 위해서 주택 천장의 인테리어라고 키워드를 쳐서 보면 다양한 천장의 모습이 보이는데, 저희가 지금 내부에 들어가는 컬러, 색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끼셨습니까? 천정의 색깔, 단순히 천정 재료의 색깔로 뭔가 컬러가 인지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다른 용도, 다른 부자재, 우물천장을 했느냐, 조명, 간접등을 했느냐, 뭔가 텍스처를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고 나가고의 형태를 잡았느냐. 그래서 컬러보다 형태가 앞섭니다. 그리고 조명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그거 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에 저희가 재물치장, 노출천장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요거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각종 설비관이 노출이 되어 있고, 조명만 별도로 검정색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도 에어컨 노출되어 있고, 구조체 노출되어 있고, 설비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요새 이거 인더스트리얼 감성이라고 하는 거죠. 노출된 산업시대의 공장 이미지를 그대로 살리는
이런 것들이 요새 노출 천장 이미지입니다. 요 구조적인 볼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너무 지저분하지 않게만 마무리 지은 것들입니다. 이거는 도색을 했네요. 노출 콘크리트를 하고 칠을 칠한 것 같습니다. 조명등이 별도로. 그래서 내부에서 컬러만으로 인식하면 안 되고요. 건축 항상 재료에 의한 질감, 사실은 그 이전의 형태고 마무리는 조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출 천정의 요거 시공 비용, 노출 천정의 장단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노출이긴 하지만 도색을 다 깔끔하게 하고 노출을 시키는 기본적인 이유는 이 공간감을 확장시키기 위한, 천장이 막혀져 있으면 보십시오. 그림을 제가 조금 여기다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노출을 안 시키고 이걸 다 숨기려면 투명도가 조금 더 있는 걸로 펜을 그려보겠습니다. 형광 펜을 좀 두꺼운 걸로 해볼까요? 오휴, 이게 아니었고요. 좀 진한 색으로 우리가 한번 계속 노란색이 나오니까 그냥 이걸로 갈게요. 이만큼이 다 막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학교 텍스 일반 강의실처럼 막히면 이 공간감이 뚫렸을 때와 차이가 많습니다. 뚫렸을 때는 요 위까지가 보이는 거고요. 지금 막혔을 때는 이 천장 하단부터 공간감을 느끼기 때문에 낮은 천장을 공간감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걸 더 뚫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디자인 기법이고요. 이제 벽으로 넘어가 볼까요? 벽의 마감재 재료를 크게 본다면 인테리어 쪽에서 보면 너무너무 많죠. 너무너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도장인데 도장도 그냥 페인트칠을 도포하느냐 롤러로 미느냐 아니면 폼칠을 해서 약간의 텍스처를 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고요. 목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목재도 현재 판매되고 있는 기성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루바판에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목재의 종류도 많고요. 벽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더 많죠. 대충 내부의 마감에 대한 부분은 이 세 가지 정도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실 사례를 사진으로 좀 보시죠. 자, 인테리어 벽 재료를 여러분이 치게 되면 요새 항상 한참 핫한 게 루버라는 겁니다. 앞 시간에 제가 수직 루버, 스펀 루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뚫려서 사실은 차폐 시설을 하는 건데 요새는 올록볼록하게 막대기처럼 어느 걸 루버라고 할까요? 루버 계통이 이 수직 막대기 같은 거를 인테리어 재료로 쓰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칼라는 만들기 나름이죠. 원래 나무는 나무 자체의 색깔들이 있습니다. 마호가니 나무는 마호가니 나무가 가지고 있는 나무 수종이에요. 나무의 종류. 진한 색이 있고 편백나무는 편백나무의 고유 컬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도색을 하게 되면 다양한 컬러를 연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도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인트 칠, 컬러 하면 생각나는 게 페인트 칠이잖아요. 맘대로 하십시오. 맘대로 칠하면 됩니다. 단 요새는 이제 항상 우리는 형태가 먼저 잡히고 형태에 명암을 주는 올록볼록한 디테일한 이런 요소들이 색깔보다 앞섭니다. 색을 앞선다는 게 좀 그렇지만 먼저 결정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컬러는 칠하기 나름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를 보시면 되고요. 너무 다양하죠. 아까 목재 마감에서 요거 다시 한번 제가 찾아서 보여드리네요. 목재 루버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뭐가 있는 게 목재 루버고 얘는 목재를 또 이렇게 이게 빛이 있으면 음영이 지기거든요. 그래서 텍스처가 또 다른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게 루버고요. 일정하게 올록볼록하게 돼 있는 거 이거는 루버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목재 패널 중에 이런 모양을 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 마감도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게 편백인 것 같고요. 그렇죠? 위아래 밑에는 목재 물고 위에는 도색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벽지는 뭐 실크 벽지냐 아니면 뭐 환경을 친환경 뭐 하는 무슨 벽지냐 너무너무 많은 거 아시고 요런 종류가 있다. 그리고 컬러는 이제 이런 벽지 같은 거는 사실은 색채에 대한 이론, 색채론 같은 걸 조금 공부하셔서 인테리어 쪽에서는 하는 거고요. 그냥 저희는 그때 쿨한 느낌의 쿨그레이의 톤을 정리하는 게 있고 중성톤이 자연하고 가까워서 이걸 주로 많이 쓰고 뭐 이 정도의 개론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테리어를 뭐 다 하는 게 아니니까요.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조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명에 대해서는 조명의 종류, 조명의 배관 방식, 조명의 색상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거네요. 인테리어를 좌우하는 조명. 요것 때문에 제가 요거를 캡처해서 넣었습니다. 인테리어의 시작은 바닥재, 벽지 등 면적이 큰 거는 감상 감정가 있다. 이렇게 해도 인테리어의 끝은 뭘까? 바로 조명이다. 어떤 조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조명이 마무리하는 겁니다. 조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조명의 종류 보시면 천장 실링이죠. 실링에 붙어 있는 거. 다운라이트 이거 나중에 건축 설비 시간에 나옵니다. 건축 설비 시간에 조명의 종류에 대해서 나오고 이렇게 달랑달랑 매달리는 게 펜던트, 이렇게 브라켓에 달려 있는 게 브라켓. 뭐 테이블 바닥에 있는 플로어 램프, 발을 쏘고 있는 푼라이트, 플로어 스탠드 알 거고 쌍들레에도 알 거고 이런 것들이 조명의 종류고요. 이걸 잘 보시면 달려있는 위치에 따라서 이름이 나와 있고 이것들이 보여지는 정도에 따라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림자지고 이런 쪽은 밝고 이런 쪽은 어두워지는 거죠. 그거에 의해서 전반적인 전체 방의 분위기를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블로그에 보니까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네요. 실내 조명 기구를 앞에 거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매입, 천장 안에 넣어버린다, 직접 부착한다, 매달리는 거 펜던트, 서 있는 거 스탠드, 테이블에 있는 거 테이블 이렇게 해놨죠. 이건 또 언더그라운드 블라켓 벽에 부착되어 있는 거고요. 풋이라고도 하고 얘는 스텝 라이트라는 용어를 썼네요. 이런 것들이 위치에 따라서 있고요. 또 이것도 설비에서 나올 겁니다. 설비 부분을 제가 결론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배광, 빛을 뿌리는,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조명은 위에서 아래로 직접 쏜다. 간접 조명은 이거죠. 밑으로 나가는 빛과 위로 나가는 빛이 있고 전반 확산은 다 확산시킨다. 반간접은 직접으로 몇 퍼센트, 간접으로 몇 퍼센트 이게 나와 있죠. 이게 퍼센테이지예요. 간접 조명 밑으로는 거의 0% 가깝고 상부로 빛을 쏜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거 이름뿐만 아니라 이런 효과들입니다. 사실은 요새는 반직접 반간접이라고 뭐하고 양방향 등이라고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위로도 뻗고 아래로도 뻗고 이거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전반 확산하고는 또 다르고요. 옆으로는 안 가고 위아래로 가는 양방향 등이 있는데 이게 은근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은은한 거. 그래서 이론은 이론대로 보지만 실제 시장에 어떤 물건이 나와 있는지 그런 걸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요새 LED 등이 다양한 컬러와 나와 있죠. 시장에서. 여기 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명의 색이 이게 이제 따뜻한 계열이죠. 웜. 시원한 계열이죠. 쿨. 그래서 사람 취향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밝고 환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쪽으로 가는데 디자인을 좀 한다. 공간에 대한 감각에 좀 민감하다. 조절을 한다. 그럼 이쪽으로 많이 가고요. 사실은 이제 동서양의 차이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직부등, 직접적으로 형광등을 많이 쏘는데요. 백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서양에서는 천장에 직접 쏘는 형광등 쓰지 않고요. 이렇게 스탠드형이라던가 그리고 컬러도 이런 약간 웜한 컬러들을 많이 씁니다. 듣기로는 그들의 그 색소, 눈의 색소가 동양인의 구조랑 좀 달라서 이런 밝은 색에 훨씬 더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거기까지 자세히 보시는 것보다는 여러분 혹시 오늘 가시면 아파트 있죠. 아파트 밤에 한번 쭉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볼 일도 없을 겁니다. 뭘 보시냐면 색깔요. 창에서 비치는 조명의 색깔이 서로 다르다는 걸 한 번만 인지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집은 이런 따뜻한 컬러의 주황색이 있고 어떤 집은 이런 환한 컬러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컬러가 조금 달라요. 아마 지금까지는 그런 거 고민 안 하고 다니셨을 겁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에 또는 내 방에 컬러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십시오. 이게 이쪽 갈수록 밝습니다. 밝은 거예요. 조도 박제. 이쪽 갈수록 조금 어둡긴 하는데 그 조도에 따라서 느끼는 느낌적 느낌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어디 블로그입니다. 이 블로그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찾아왔고요.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4000K다, 3000K, 2700K 이거는 뭐 설비 시간에 나올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우리는 이런 거가 뭐 전구색이 이 정도면 카페, 간판, 뭐 백색이 어떤 느낌이다. 이런 것들을 조금 조명에 의한 느낌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도뿐만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린 위치요, 위치. 높이에 있냐, 낮게 있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배경 방식. 위아래로 쓰냐, 전반으로 확산시켜서 쏘냐 하는 것들을 보시고요. 조명 기구도 한번 검색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제 조명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열심히 설명했던 건물인데 밤이 됐죠. 밤에서는 그 바깥이 보이지 않고 안에 집중하게 됩니다. 안에 집중하게 되면 이 조명을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했어요. 여기 위에 있는 뭐 다른 조명 말고 여기에 국부등을 보시면 이 금속재에 의해서 여기 매입이 돼 있고 요 등 주변으로 이 난반사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위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뭔가 이 빛이 그림자지기도 하고 비치기도 하고 반사되기도 하고 금속에 의해서 그리고 이 위판에서 멀리 있는 조명이 또 반사되기도 하고 그래서 얘가 굉장히 별도의 특별한 예술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명의 역할을 하지만 조명만이 아니라 감각, 감성을 자극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례로 이걸 넣어봤습니다. 유심히 한번 봐주시고요. 네, 수업 시간에 우리 대면, 비대면 방식으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영상은 조금 너무 길게 하면 지겨워서요. 이것도 조명에 의해서 이 주변에 반사되고 막아지고 뚫려지는 거에 대해서 주변에 어떻게 색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다 끝났네요.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수업 시간은 50분이죠. 지금 이거는 25분 정도에서 항상 끝내려고 해서 네, 많은 부분이 빠지고 있으니까 대면 비대면 방식으로 보시고요. 과제에 대한 부분은 파워포인트로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우리 대면 비대면 방식으로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